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라면은 이거 과연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반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때 그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 거래대금을 이렇게 띄워놓고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속적인 횡보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줬었고, 그 사이에 이런 노란색 신호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을 해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때 뭐 조정의 흐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세 관련돼서 이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조정의 흐름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왔었던 거다. 그래서 이런 조정의 흐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두산 엔너빌리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수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가스 터빈 관련돼서 수출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아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가져왔던 이 주체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 왜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빼고 있다라면은 이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뭐 기관도 외인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잘 나타나주고 있다. 특히 이 매수를 할 때 물량들과 매도할 때 물량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매수의 물량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9월 한 달부터 그리고 오늘 10월 오늘까지 확인했을 때도 외인과 기관들 둘 다 매수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다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다 갖춰져 있고, 재료도 있고, 이런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다. 얘네들이 움직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다.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외인분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외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다. 자,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고, 자, 매수 상에서는 딱 보면은 바로 외인들의 움직임이 잘 보여지고 있죠. 매도 쪽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횡보할 때는 그렇게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다가 횡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금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잘 나타나주고 있고, 횡보를 끝내기 전에 살짝씩 들어오고 있던 움직임들을 포착되고 있었다. 자, 메릴린치도 마찬가지로, 자, 횡보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횡보를 끝날 때쯤 되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상승세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흐름을 끝나지 않았음 보여주고 있죠. 자, JP 모건도 얘네들 앞에서는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다가 횡보가 끝날 때쯤 되니까 매수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거 볼 수 있었고, 자,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그냥 한번 딱 들어오고 또 한번 들어오고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자, 그럼 매도 쪽에서도 볼 텐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 어떠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만 좀 보여주고 있고,
UBS 증권도 이 횡보했을 때는 쫙 빠져나갔다가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얘네도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NH투자도 횡보 때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 좀 보여줬었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쫙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줬다. 그 이후에 다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굉장히 약한 흐름이 보여지죠. 자, 우리는 신한투자까지 한번 더 살펴보자. 자, 횡보 때 단기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줬고 여기 돌파하면서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움직임만 좀 보여주고 있다. 주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만한 힘은 없고 얘네들은 그냥 바로 매수했다가 매도하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겨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인이 확실히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 특히 이 박스를 벗어나기 직전부터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상승세에서도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며 이 흐름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서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해지는 건 뭡니까? 자, 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조정이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앞전에 이런 고점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지 정도만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도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평선 근처에 갔을 때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이때 우리도 한번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물량을 모았던 애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은 얘네들이 상승 동력을 잃게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좀 깊어질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고 나가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 제가 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가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입니까? 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미 이전에도 이때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같이 매수해 줄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는 우린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자, 지금 시장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 로봇 관련으로도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부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든 로봇이든 어쨌든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AI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AI 데이터 센터 작년에 이거 건설한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전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기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전력 관련주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씩 땅 찍었다가 다시금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었다.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생에너지 관련된 얘네들도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승세가 뭐 하염없이 올라가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가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앞에 있던 이런 고점 구간들은 다 돌파를 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위로 또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디냐? 자, 이런 곳이 하나 있고, 자, 이런 곳이 하나 있다. 여기가 뭐 11만 원, 12만 원 이런 구간들인데, 여기보다는 이 위에 부분 13만 원 구간이 좀 더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좋은 구간으로 보일 거다. 왜냐면 여기서는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흐름이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왔던 거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 13만 원 구간으로 잡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갱신해 나가면 되고, 반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해 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이 13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